한편 4년 전 길을 자주 잃어버리면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서무웅 씨. 당시엔 약물과 운동치료를 받았지만 최근까진 약 처방만 받았는데요. 결과는 29점. 45점이 나온 김창준 씨보다 좋은 결과인데요. 같은 경도 인지장애지만 증상 정도가 조금 낫기 때문입니다. 올해 78세. 서무웅 씨의 낙은 텔레비전 보기입니다. 젊은 시절 해외 건설 현장을 누볐던 자신이지만 어느새 설 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그 일을 안 쳐주니까 내가 맨날 먹고 놀아도 되나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라. 그래 나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만나면 술을 자꾸 한 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못 찾아오는 거라. 그래서 막 절대 술 못 먹게 하고 내가 막 질색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잦아지더라고요. 단순히 건망증인 줄 알았지만 치매였던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해외에서 머리 한번 다친 머리 적이 한번 있어요. 다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뭐 넓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부 살아가지고 죽는다 하고 했는데 그 일주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또 그냥 기후 하락하는 거야. 내 고집에 막 그대로 또 1년 다 치우고 나하고 3년 동안 있었거든. 아픈 남편에 대한 아내의 걱정은 밤에도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드시는 약들이 뭐예요? 하나는 수면제고 하나는 잠유도제, 잠 유도제? 수면 유도제? 수면 유도제. 이걸 안 먹고 나면 자꾸 꿈을 막 꾸게 되고 막 저때 있는 사람 혀꼬지 하는 거, 손짓 발짓 해대고 헛소리 해대고.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 꼭 이불을 깔아둔다는데요. 수면 장애는 치매 원인 중 하나. 약물 치료는 꾸준히 병행 중입니다. 내가 자꾸 전화를 건다 이거 할아버지 지금 밥 줬었고 빨리 일하러 가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자꾸 근데 그런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그런 게 제일 걱정돼요. 경로당 일로 나가야 하는 아내는 집에 있는 남편이 늘 걱정되는데요. 서무웅 씨의 우울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허무하게 큰 기대감도 없이 막 의미하게 하루 보내려 하는 게 그게 좀 지루한 감이 드는 거야. 뭔가 해야 되는데 어디 할 게 없어지는 게 전부 다 이제 이게 나이라고 시기질 않는 게라 그게 이제 실망이지. 지 늙은 줄도 모르고. 그래. 지금 어떨 때 참 뭐 나가보고 나면 혼자 텔레비 보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루 100m도 안 걷지 싶은 게라 그랬더니. 그래 그게 이게 감옥 생활 한 가지라. 너무 대화가 없고 혼자 공상만 생기고. 그 하면서도 아음직거리 생각은 그래 하면서도 아음직거리지. 우울감이 이제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점수가 15점 만점에 12점 정도 나왔는데 수면병이 있으니까 보호자분이 이제 또 빨리 또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인지 기능도 뚜렷하게 떨어져 있고. 드디어 시작된 3개월의 여정. 매주 1회씩 병원에서 진행하는 복합운동요법은 두 분에게 맞춰 조금씩 단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가이한테 뭐가 지는데? 지는 거. 네. 지는 거 이게 맞는데. 보재기 내신데 대자로 몸 대자로 이게 지는 거. 이게 지는 겁니까? 그 가위를 팍 잘라야 될 거예요. 이 가위가 없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자른다. 이거 선생님만 지하니까 선생님. 저는 운동이뿐 아니고 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각하겠어요. 요 운동 요 운동은 잘 안 하죠. 산을 많이 다니시니까. 익숙치 않지만 해보는 몸 가위바위보. 머리와 몸을 함께 쓰는 인지기능 향상법인데요. 바위를 할 땐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주면 하지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텝박스를 비롯해 모든 운동은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11자 걸음으로 무너진 몸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사다리
다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평상시 속도로,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걷는 게 좋은데요. 발 딛는 순서와 사이사이 박수치는 순서를 달리해 뇌를 자극하는 복합 운동요법입니다. 다 하실 줄 알겠어요? 대화할 수 할 줄 알겠어요? 잘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세월이 영화 많아졌지. 조금씩 복잡해지는 프로그램이지만 각 사례자의 일상 습관과 신체 활동량을 참조해 진행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고안된 것도 많습니다. 특히 발가락을 활용한 운동은 감각을 자극하고 보행 균형 기능을 향상시켜 낙상이나 하지 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어느새 6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처음보다 9점이나 인지기능 점수가 좋아진 서무웅 씨. 이 서몽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실제로 운동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 혹은 인지를 복합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간 평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복합 운동 과제들이 실제 신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인지력도 향상시키면서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운동 점수하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일일까요? 김창준님 같은 경우는 45점에서 49점으로 4점이 안 좋아졌어요. 복합 운동요법 전보다 안 좋아진 겁니다. 서무웅 씨에 비해 인지장애 정도가 좋지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한 분은 또 변하지 않는 것은 저희 이제 신체 기능에 대한 차이, 프로그램의 참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김창준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습관이 좀 있으신 분이었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 증세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좀 동요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운동이뿐 아니고 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각하겠어요. 요 운동. 운동은 잘 안 하죠. 산을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있어도 학생은 됩니다. 선생님 한장서. 말을 안 들어. 내가 할 수는 아닌데 이러면 이렇게 많아요. 마음처럼 잘 안 되는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둘의 박수라. 이 헷갈리는 자, 다시 해볼게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고 증가폭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김창준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을 잘 즐겁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 과제를 더 추가하고, 그렇죠. 서몽님은 그대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에 힘을 더해주는 개인 맞춤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한편 또 다른 한국형 프로토콜, 인지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뇌질환 연구에 매진해온 나혜리 박사는 2017년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는데요. 이름도 낯선 인지중재 치료는 뭘까요? 흔히 인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이제 지능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인데, 대표적으로 기억력이라든가 언어력, 판단력, 또 길찾기 능력, 계산 능력,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방법들을 광의의 의미의 인지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를 자극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 인지 자극과 특정한 인지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훈련하는 인지 훈련, 그리고 인지 재활을 통해 인지 기능 개선을 돕는 비약물성 요법입니다. 얼마 전 인지 중재 치료를 시작한 경은 씨. 날짜와 장소 등 지금까지 기억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며 떨어진 인지 기능을 올리는 진압력 훈련, 특히 기억력을 중점적으로 치료 중인데요. 어머니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몇 월 달? 오늘이 8월. 8월? 오늘이 8월이지. 올해 그녀의 나이는 55세.
예상치 못한 시기에 알츠하이머가 시작된 겁니다. 60세 이전에 발생한 비교적 조기 발병의 알츠하이머병 환자고요. 환자는 기억력 장애도 굉장히 심하고 또 언어력 장애, 언어장애, 어휘력 장애가 되게 심하세요. 그리고 길찾기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사고력도 떨어지고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자세한 인지 검사를 하면은 거의 인지의 전 영역이 떨어진 그런 환자입니다. 조발성인 만큼 빠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젊은 뇌일수록 진행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이거 우리 글자, 자음, 모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단어 만드는 거 했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 과일 이름, 과일 이름도 되고. 단순하게 과일 이름을 맞추는 듯 했지만 이것도 인지훈련 중 하나입니다. 과일의 이름을 만들 때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기억을 하고 또 찾는 이런 조합하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일주일에 2번씩 내원 치료와 학습지 형태의 숙제를 병행 중인 경은 씨.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하지요. 그냥 집에서 숙제하지요. 오늘 다시 또 복습하고. 그래서 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프로토콜 시행 4개월 차. 그녀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일반적인 아밀로이드 펫이 아닌 포도당 대사 펫. 뇌 노화가 진행되면 활성이 떨어지고 뇌 속의 포도당 대사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인지중재 치료에 따른 뇌 활성 여부를 살펴본 겁니다. 결과를 앞두고 일반적인 상태도 체크합니다. 그럼 주무시는 약은 따로 필요 없었어요? 네, 안 썼어요. 안 쓰셨어요? 일어나 걸어보실까요? 네? 뇌는 곧 몸의 컨트롤 타워. 이게 망가진다는 건 곧 신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뇌의 변화를 직접 보는 것만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포도당 대사가 많을수록 붉은색을 띠는데요. 즉, 뇌 활성화가 일어났음을 말하는 거죠. 조발성 알츠하이머인 경은 씨의 뇌는 부분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인지 기능의 차이는 일부 전두엽 기능, 그리고 기억력 부분이 유지된 것, 이런 거 전두엽 기능이 향상된 것, 기억력 부분이 유지된 거는 관찰되지만 언어력이 현격하게 회복되거나 이러진 않았고 판단력과 집중력은 좀 향상됐습니다. 특정 영역의 퇴행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훈련을 많이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현상 유지라든가 인지 기능을 유지한다든가 작게나마 향상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지의 특정 영역을 호전시키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 질환이 진행함에 따라서 특정 환자한테서 있어서 문제가 되는 환자의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목표 증상을 잡아서 목표 일상생활 능력을 개선시키는 훈련을 할 겁니다. 몇 년 전 전국 18개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환자 29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지중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요. 주요 비약물성 치매치료법으로 인정받은 인지중재 치료,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찾은 부산에서 만난 김창준 씨. 네, 보세요. 갑자기 양말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뇌 운동 준비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뇌 운동은 저는 이제 좀 아니 그 당신 생각하지 말고 화학 공부할 때하고 학생하고 틀리고 지금은 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저 계속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틀리다. 틀린다. 이쪽 하나, 둘, 셋. 셋할 때 이렇게. 셋할 때 셋. 셋할 때 이거 붙이는 거. 알겠어요. 무슨 제가 할게 합니다. 하나, 둘. 집에서의 치료 파트너는 아내입니다. 오케이. 병원을 오가며 복합 운동요법을 함께 배운 까닭에 더없이 든든한 응원군인 셈이죠. 6, 자,
둘. 두 분 오지 말라. 좀 춥잖아. 성동을 나는 못 치는 사람 아니까. 산만 내 댕겼지. 미친 게 이거는. 습동은 습격이 아니야 안 되는 거는 게. 습도만 딱 되면요.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 1, 2, 3이 있잖아요, 그지? 1, 2, 3만 딱 돼버리면 돌아가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게. 내친 김에 발가락 운동까지 해보는데요. 그래, 잘하시네. 혼자보다 둘이 즐거운 치료 시간입니다. 한편 우울증으로 집에만 있곤 했던 서무웅 씨가 어디론가 들어섭니다. 아파트 경로당. 그간 아내의 권유에도 찾지 않았던 곳인데요. 아버님 평소에 말 잘 들으세요? 예? 평소에 좀 안 듣는 편이죠. 큰일 났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즉각 움직이는데. 아니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고집부터이거든. 그건 알수 자시고 이놈이 알겠죠? 그거 자시고 하루 밥 3끼 얻어 먹는 거. 그거만 어때요? 그거만 하루 밥만 감사해. 밥을 얻어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할머니들과의 어울림이 어색해서 피했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간의 치료 영향이 있는 걸까요? 드디어 3개월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부터 선선해진 가을까지 짧지만 쉽지 않았던 기간이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한 달 더 있다고 생각. 뭐 자신감 좀 있으십니까?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뭐라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별대로 때려보라 하는 식으로. 긴장되긴 김창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고 또 뭐 이렇게 들은 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저는 그래 하고 생각하죠. 저 뭐 오는 대로 오고 가는 대로 간다니까. 저 뭐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단어 회상과 단어 지연 회상 등 4개의 항목이 나아진 서무웅 씨. 기억력과 더불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이 향상된 겁니다. 서무웅님 같은 경우는 9점 정도면 상당히 이제 향상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 점수가 이제 서무웅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12점으로 정상 범위에서 상 높았는데 12주 지났을 때는 3점 정도로 거의 정상, 우울 증상이 없는 상태로 좋아진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간평가 때 오히려 안 좋아졌던 김창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기평가 대비 단어 회상과 명령 항목에서 각각 1점씩 향상된 결과 집중력과 기억력, 이해력이 좋아진 건데요. 중간평가 때의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김창준 아버님은 원래 이제 평균치에 가까운 신체 활동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량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홈엑사일 권장하는 그런 것도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분 다 그 깊은 수면이라고 합니다. 신체 활동량과 수면도 관련이 있고 수면 중에서도 깊은 수면은 치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요인인데 깊은 수면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지 예비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그분한테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수면 장애는 김창준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원래 좀 잠을 되게 깊게 주무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는 좀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냥 잠은요, 밤하면 푹 잡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불안해.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예. 그걸 모르지. 어머님이 예, 굉장히 불안하고. 수면 장애도 개선한 이번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두 사람에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운동 처방하는 거 있잖아. 그래. 그 집에서 내하고 당신하고 둘이서
요 생태공원에서도 생태공원 보이고 어제도 갔다 오고 산을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도 박수 오고 그런 거 그게 좋다고 합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 안 합니까? 열심히 했어. 예.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